네, 반갑습니다. 조동길입니다. 제가 토론문으로 쓴 것은 이 책자의 55쪽부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라는 상황이 참 묘하게도 이 9.19 남북군사 합의 실효성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정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여기 교인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전쟁터에 계신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거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기호 교수님의 발제는 9.19 남북군사 합의 문제점과 폐기 이유를 가지고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면 좋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폐기라는 단어적 의미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대가 파기했을 때 폐기합니다. 결국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뭐냐? 북한이 먼저 파기했기 때문에 라는 논리 승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김 교수님께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문제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선언한 평양 공동선언문 1조 2항에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남북군사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까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성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합의를 우리가 폐기를 하든 파기를 하든 효력 정지를 하든 했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과 우리에게 미칠 군사적, 정치적 영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합의를 폐기, 파기, 효력 정지 하든 그 결정은 정치적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군사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론으로 순수한 군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합의 내용 세부적인 거는 김기호 교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됐든 자그마한 전투가 됐든 그 전장의 원리는 내가 갖고 있는 전투력을 가장 크게 만들어서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나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치명적인 위험성이 뭐냐? 그 시간과 공간을 북한에게 유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보세요. 서해 완충 수역을 아까 덕적도까지 허용을 했죠. 이건 뭡니까? 서울의 옆구리를 열어줬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는 명분으로 소부전선 DMZT 내에 지뢰 제거 및 도로를 뚫었어요. 이거 유사시 기습 공격이 용이한 기동로로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장애물로
여겼던 한강 중립하구에 대한 수로 정보를 북한에 제공해 줬습니다. 전방의 GP를 제거해 줬고 군사 분계선 일대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을 제한한 것 등 일련의 합의사항은 북한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전략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로 북한은 우리 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투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습니다. 종이 몇 장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못 움직이게 묶어놓고 절대 무기인 핵무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왜 군은 이런 합의에 서명한 것일까요? 문제를 알면서도 정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능하거나 군이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이라서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적극 찬성한 것일까요? 김일성이 6.25 남침을 해왔을 때 메가더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6.25 남침은 외교관이 군사적 판단을 함으로써 김일성에게 남침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거는 당시 한국군이 전력 증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계속 거부해왔던 것을 두고 한 말이었어요. 그럼 남북 군사 합의는 정치가가 군사적 판단을 한 것이냐?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심은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판단을 했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사 전문 집단이 군사적 판단을 하는 것이 필수인데 아쉽게도 합의 과정에서 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민군 관계 이론과 정치라는 책을 쓰신 샤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군 지휘관은 군사적 판단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그릇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국가 간 약속은 안보적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여 필요하다면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까 홍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군사적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치적 결정을 허용했다면 당시의 장군들은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방식으로 뜻을 굽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국방장관을 지낸 미 해병대 대장 출신 매티스 장관 기억하시죠? 이분은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의성으로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민 통치자에게 군사적 판단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서 군의 정치화가 쿠데타만큼이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쿠데타가 우측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좌측의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군의 정치화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용기 있게 사임할 수도 없고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합의는 그렇게 했다. 그럼 합의 이후에 지금까지 5년이 지났습니다. 합의 이행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책자 59쪽에 제가 도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실은 내용을 좀 최신화해서 제시했어요. 합의서에 제시된 과제 총 20개 과제 중에 6개가 완료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협의 후 추진이거나 북한이 이미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의 추진은 뭐 말이 그런 것이지 전혀 이행하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의 이행률이 고작 30%라면 이거는 처음부터 본질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밝힌 바에 의하면 남북군사 합의 이후 4년 동안 북한은 서북도서를 겨냥해서 100회 이상의 사격훈련을 감행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전체 합의 위반 건수가 3,600건이 넘는다고 해요. 반면에 서북도서에 배치된 우리 해병대는 이 합의를 준수한답시고 매년 무려 130여 원을 돈을 써가면서 포를 화물선 바지선에 싣고 경상북도 포항까지 사격훈련을 한다고 1100km를 왕복해서 이동한다고 합니다. 전투력 공백을 메꾼다 하고 육지에 있는 부대가 또 바지선을 타고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전개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산 낭비도 낭비지만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해 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판문점 선언 5주년을 맞이한 연설에서 남북군사 합의야말로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하였다고 합니다. 남북군사 합의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군사 합의 이후에 남북 간의 충돌이 사라졌고 평화가 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대응했어야 할 일에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충돌이 사라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해수부 공무원 총살과 수갑을 시키고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아군 GP로 고사총 총격을 가해왔는데 이런 도발에 아무 대응도 못하면서 우리는 충돌이 없었다. 그래서 평화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속아 웃을 일이죠. 이래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전협정도 남북 기본 합의서도 지키지 않은 북한이 이걸 지킬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애초에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 합의한 것이고 합의를 통해 북한을 이롭게 해줬고 북한의 합의 위반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23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남북 합의서 효력을 일부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4일 북한 무인기 침투 시에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한다면 합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의도적 반복적 합의 위반과 신뢰할 수 없는 도발적 행동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군사적 관점에서는 폐기해야 옳다고 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결연하고 단호한 의지가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도발의 구실로 삼으려는 북한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를 반평화 전쟁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라는 정치적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북한이 도발하고 좌파들은 정부의 남북군사 합의 파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선전선동하면서 민심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망설임이 오늘날 북한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북한이 지키지 않아 사문화된 9.19 남북군사 합의서인 만큼 9.19 남북군사 합의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선행 노력과 함께 대담한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저희 토론